네, 12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달 시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수급을 통해서 힌트를 또 찾아봐야 할 텐데요. 지난달에 수급이 몰린 종목은 어떤 걸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외국인이 지난달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들입니다. 외국인들은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인 HPSP를 담아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또 상승 마감을 했던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주목을 받았던 하이브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뉴스가 나온 기업인데요. 램시마 SC가 내년 2월 미국에 정식적으로 출시를 밝힌다라고 했는데요. 셀티온 헬스케어 역시도 지난달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아낸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담아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역시 방산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한국 증시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꼽은 가운데 그중에서도 방산주가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방산주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 토큰의 영향일까요? 게임주들도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뉴웨이드와 NC소프트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이네요. 그럼 기관들이 지난달은 어떤 종목 담아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들은 역시 삼성전자와 그리고 카카오를 담아냈습니다. 기관의 집중 매수로 카카오는 지난달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불쑥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외국 기관의 순매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2차전지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과 AI로 주목을 받은 삼성전기까지 물량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럼 1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시장에서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역시나 방산기업 집중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담아내고요. 외국인에 이어서 NC소프트 게임주도 담아냅니다.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칩셋미디어와 제약바이오 기업 레고캠바이오까지 현재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지난달에 담아냈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개인들은 역시 2차전지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포스코 그룹주죠.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지난달에 상장을 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상장주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삼성 SDI 그리고 외국인에 이어서 엔터주 하이브까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에 수급이 쏠렸던 종목부터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러한 수급을 통해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고수님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현물 매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마니앙 시장에서 코스피에서는 4,000억, 코스닥에서는 2,000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종목의 움직임을 보자면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항공주를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담고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의 상승을 이야기시키고 있고 반면 2차전지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에코프로 BM의 상승, 현재 상승 전환한 모습,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요. LNF도 1.5% 상승 전환하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거의 약보합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0.19%대 하락으로 현재 낙폭 줄여가고 있고 1% 넘는 하락을 보였던 코스피마저도 현재 0.7%까지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보고서 오늘 시장에서 수급 특징 뭐가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합니까? 오늘은 근데 애초부터 하락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왜요?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무슨 날이에요 오늘? 어제 종가에 외국인이 이제 급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가 배팅에 의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특히 월말에 리밸런싱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요거는 하루짜리 이벤트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서 오늘은 2차전지 약재가 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요 정도의 개파락, 요 정도의 하락은 이미 아침부터 예견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중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 오전에 조금 밀렸다가 오히려 말아올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심리가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께서는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 뭘 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현대제철을 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요? 오. 데이터하고 시장의 그 산업적 측면에서의 흐름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R&D 비용을 많이 쓰는 시젠이 결국은 주가 올라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오늘은 이제 현대제철을 말씀드리면서 왜 현대제철의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판단해드리면 수급적 측면에서의 동향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기관이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부분 매수를 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고요. 일부 매수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조선 뭐 이런 업종에서의 상황을 많이 얘기하죠. 전방 산업입니다. 철강 업종의 전방 산업이 조선이나 자동차 업종인데 네. 후방 산업인 철강 업종의 종목이 아직까지 주가가 본격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질 때 전방 산업이 먼저 가고요. 후방 산업이 좀 뒤늦게 출발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에서의 과거 흐름을 판단해 볼 때 현대제철 이제는 움직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에서 전방산업의 호조에 따른 후방산업의 주가 진행에 대한 관심으로서 현대제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의 오늘 수급 특징주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현대제철의 주가가 바닥권 3만 원대를 경신하고 나서 3만 5천 원까지 주가의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교수님은요? 네, 오늘 뭐 방산주 오르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하나 시스템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가 최근에 손댄 산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세트레가이 뭐 실적 적자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 시스템 정도는 이익도 잘 내고 있는 측면, 뭐 흑자가 크게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그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일단 내년과 내후년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 특히 뭐 위성과 관련된 ICT와 연결된 이런 신규 사업들이 방산 쪽과 우주항공 쪽에서 대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도 기관 중심으로 잘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저는 하나그룹 중에서는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네. 하나 시스템에 좀 더 뭔가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의 주가도 많이 회복했네요. 현재 주가 0.8% 가까이 상승하며 16,240원인데 지난 10월 저점이 11,000원대였는데 그 사이에 또 주가가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버 고수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애증의 종목 중에 하나죠. BJF 리테일. 네,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옆에 계신 분께서 네. 어찌 보면 빨간 줄 끄면서 한번 이제 나락을 아니, 갔다가 저는 좋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번 떨어졌다가 최근에 MSCI 편출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편출이 끝나면서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러면서 11월 내내 이제 뭐 11월 중반부터 이 편출 소식이 나온 이후부터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월 말부터 반등을 주던 그 포인트에서는 모멘텀이 뭐였냐 그러면은 동남아시아의 한국의 편의점들이 진출을 하면서 숫자가 잘 나온다, 실적이 잘 나온다 이런 시도로 인해 가지고 약간 저가 매수가 유효했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편출 때문에 약간 큰 이제 장대음봉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이슈가 이벤트가 해소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올라갈 것인가를 좀 지켜볼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일단 BJF 리테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기 교수님은요? 이제 반도체 얘기를 이제 할 예정이라서 좀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종목 하나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제 추천을 이제 또 드리면은 이게 뭐 취재 중인 내용이긴 한데. 자, 종목명부터 얘기해 주세요. 반도체 항상 왜 취재 중인 내용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꺼내기를 꺼려하시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삼성전자? 반도체 내용인데 네. 뭐 HBM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단독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성능 그 제품 테스트에 그래도 최소한 좀 통과를 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히는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의 요구를 좀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은 이제 확실히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약이 될 거라는 것은 사실 시간상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HBM이 하이닉스가 아무리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수요 부족이 쇼티지가 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걸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삼성전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능 요구를 맞췄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3에서 3부터 다 계약이
계약이 좀 완료된 상황인데 이렇게 좀 하이닉스가 이제 차기 나오는 시제품에 좀 그런 제품 HBM을 넣으면 이제 좀 네. 저가나 뭐 HM100이나 H100이나 이런 좀 이전 제품 같은 경우 삼성전자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수급 균형을 맞출 것 같고요. 그리고 TSMC가 지금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제품을 양산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최대한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조만간 이제 계약 이런 소식을 좀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내용이 시장에 다시 한번 뭔가 이제 기사화를 명확하게 되면은 또 관련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김대중 교수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고요. 김정일 교수는 한화시스템, 김민기 교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 테이블 교수는 BGF 리테일을 꼽았습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반도체주 이야기 2위 주제로 확인해 보시죠.